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 탄핵무효 투쟁에서 사실 오늘은 굉장히 기념을 해야 될 정도의 날인데, 이 탄핵과 관련된 태블릿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 특검이 조작 날조에 된 거를 언론사들이 지금 정정 보도를 했습니다. 우리 카페님이 공지가 돼 있고,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하필이면 이날에 이 가세현 놈들이 지금 체포 영장이 떨어졌다고 지금 집안에 숨어서 농성을 하고 있다 그러는데, 요 문제를 좀 짚어드리고 이어갈게요. 왜냐하면 바로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진정으로 중요한 이 진실투쟁이 다 묻혀버리고 오직 돈벌이와 선동이 남아버리는, 그리고 그런 효과를 노리고 문재인이가 이 가세현 무리들을 4년 동안 방치해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잠깐 오늘 그 이상호 기자 고발 뉴스, 뭐 친문 노선이죠. 친문 노선에 이 가세현 놈들 대해서 이 인터뷰하자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이상호 기자도 뭐 저만큼 고발을 많이 당하는 기자예요. 그럼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게 좌든 우든 경찰에 고발장이 접수되면은 고소장이나, 그럼 전화가 올 거 아닙니까? 조사받으라고. 그 전화를 피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 전화를 받고 날짜를 조정하고, 뭐 지금 가세현이 뭐 지금 뭐 100건이 넘어간다 그러는데 고소고발장이, 저 안정권이 200건 넘어가고, 그래서 뭐 연기하고 뭐 이럴 수 있는데, 제가 그 인천연수경찰서에다가 안정권이 빨리 체포하라고 난리를 쳐도 전화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포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전화를 안 받아야지만 이게 체포 가능한데, 그 인간은 전화를 받는단 말이에요. 체포를 안 하고 계속 이제 조사만 받고 이제 뭐 조만간에 뭐 구속영장이 떨어지겠지만, 지금 이 가세현 놈들 오늘 같은 경우는요, 체포영장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전화를 안 받았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럼 도대체 백주대낮에 이 문재인 정권 하에서 경찰과 검찰이 전화 오는데 전화를 안 받을 정도의 무시무시한 권력을 누린 놈들이 누구 있냐 이거예요. 문준용이나 가세현 얘들밖에 없을걸요. 어떻게 전화를 안 받습니까? 왜냐하면 바로 전화를 안 받으면 이렇게 체포영장이 떨어지고요. 체포영장이 떨어지면 이게 구속 사유가 돼요. 전화를 안 받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도주의 우려가 있으면 게 구속 사유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제가 전화를 안 받는다 이 경찰에, 저 그냥 바로 체포영장에다가 구속영장 들어갈 겁니다. 아마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이것들은 전화를 안 받아도 계속 봐주는 거야, 문재인이 경찰에서. 왜? 더 보수판들 더 돈 끌어들여가지고 술 처먹고 보수판들 썩게 만들어. 부정선거 사기쳐가지고 더 보수 더 피멍들게 해. 그래서 계속 봐주는 거라니까. 웬만한 사람들 전화 안 받으면 그냥 체포, 그냥 구속이에요. 자, 오늘 이 가세현, 김용은 이건 또 왜 검거를 해요? 둘이 지금 뭐, 이 김세희나 강용석은 집에서 지금 문 잠가놓고 버티고 있다는데, 이거 왜 또 쉽게 검거를 했어? 자, 그럼 뭐 때문에 지금 이 체포영장 들어갔냐? 조국 딸과 이인영 아들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 때문에. 이건 지들 얘기지. 지들 얘기지. 지금 이 경찰은 그 사유는 밝히지 않았는데, 사유를 밝히지 않은 이유가 뭐겠느냐는 겁니다, 이게. 너무 많아서, 명예훼손 사건 관련돼서 너무 많아가지고, 그것들을 조사를 해야 되는데 계속 조사를 도망다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정 사건을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사건은 쌓여 있는데 전화 안 받고 도망다니니까 일단 체포해 이렇게 됐으니까 특정 사건과 관계가 없는 거죠. 지금 이 문제는. 지금 타이밍에 이 김용호까지 이 지금 들어왔다는 얘기는, 아마도 지금 이근대이 사건은 이 기소가 돼서 넘어갔으니까 검찰로, 지금 한예슬 사건 조사 같은 경우도 지금 조사를 안 받고 있나 본데 이자들이. 또 조국 딸 관련해서는 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는 이 허위사실 유포는 지금 기소가 됐거든요. 지금 기소 의견으로 이제 검찰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럼 조국 딸 관해서 또 있나? 그러니까 이건 지금 이 강용석이
마치 이게 조국 딸을 건드렸기 때문에 보복으로 지금 구속시키려는 거다 이렇게 사기를 치기 위해서 있는 거지 사실 이 사건들이 아닐 겁니다. 이거 전체 다일 거예요. 전체 다. 안정권이 만약에 체포영장 떨어지면 그게 무슨 사건인지 뭐가 의미가 있어요. 거의 200건이 걸려있는 건데. 그래서 경찰 관계자는 체포영장 집행 사유를 밝힐 수 없다. 밝힐 수 없는 게 아니라 밝힐 수가 없는 거죠. 너무 많아가지고. 단지 이제 경찰 조사에 불응했다. 근데 경찰 조사에 불응했다고 체포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인천하고 계속 통화하고 있는데 안정권이 체포하라고 전화를 안 받을 때 체포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자들은 전화 안 받은 겁니다. 경찰에 대해서. 문재인이 양아들들이죠. 자, 이거 강용석이 이 작년 12월 달에 이 체포돼가지고 이틀 동안 2천만 원 슈퍼챗 털어먹은 사건인데 이것도 똑같아요. 무슨 중죄를 지었다고 집에서 식사 중인 사람 체포해가나?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전화를 안 받으니까 4번의 조사를 다 제껴버렸고 조사 약속 잡고 4번은 그냥 다 제껴버렸고 전화 안 받으니까 체포해가지고 이때는 이 8시간만 이 조사하고 바로 이 풀어줬어요. 이거 갖고 강용석이 돈 많이 벌었죠. 이쇼 해가지고. 근데 이번에는 자 이거잖아. 이게 12월 달입니다. 강용석 총 4회 출석 요구 불응해. 4회만 불응했다고 해도 체포를 안 한다니까요. 전화까지 안 받은 건데 이게 일반인이면 가능하냐고요. 이게 문재인이가 뒤를 봐주는 놈들이 아니면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4회? 이게 4회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경찰 마음이죠. 경찰 마음이어서. 그러니까 다시 얘기지만 제가 2번 정도 아마 안 나가고 전화 안 받으면 바로 체포 들어갔을 겁니다. 그리고 바로 구속을 시키겠죠. 근데 얘네들은 이 정도 했을 때 체포해서 8시간 수사하고 바로 풀어줬습니다. 이 12월 달에는. 근데 제가 오늘 이 변호사들하고 좀 통화를 해봤는데 이번은 좀 상황이 다른 것 같다. 좀 심상치 않다 이번에는. 왜냐하면 한 번 했잖아요. 강용석이 한 번 체포해서 경고 준 거 아닙니까? 이 경찰. 체포영장은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법원 판사가 봐도 이거 너무 심하네. 얘네들 이거 뭐 문재인이 아들이야 뭐야. 그래가지고 체포영장을 발부를 했는데 그리고 또 지금 이 수사도 안 받고 경찰 전화도 안 받고 이것들이 무슨 신분사유도 아니고 무슨 대한민국의 무슨 왕족들이냐. 2번째잖아요. 2번째. 2번째 플러스 이번에는 세 놈 다. 지난번에 가용석 한 명이었는데 이번에는 세 놈 다 체포영장이 들어간다는 거는 아주 심각한 사안인 거예요. 이게 심각한 사안이 아니면은 나중에 이게 경찰하고 법원이 욕먹어요. 심각한 사안이 아닌 것 같고 어떻게 한 명도 아닌 세 놈을 다 한꺼번에 집에 쳐들어서 잡아오냐. 이게 얘네들이 무슨 정말 무슨 뭐 강간 뭐 집단 강간했냐. 이렇게 욕을 먹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셋을 한꺼번에 체포한다는 얘기는 아주 엄중한 사안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저지른 사건 중에서 사실은 가장 엄중한 사건은 이 명예훼손 문제가 아니라 대검표를 빙자해서 수십억 원대를 사기쳐서 돈을 모으고 횡령을 하고 그걸로 정치인들에게 불법 자금을 뿌려댄 거거든요. 이게 거의 한 10년짜리들인데 이 사건이. 근데 이 불법 정치 자금 사기 횡령 사건 같은 경우는 이건 이 검찰로 넘어가야 돼요. 이 선거법과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경찰 단계가 아니고 현재 이번에 체포영장은 또 사이버 수사되기 때문에 그 사건은 아닐 겁니다. 그 사건은 아닐 거고 저거는 선관위하고 검찰이 이제 수사해야 될 사건인데 제가 떠올리기는 그래요. 이자들은 지금 입 놀려가지고 벌써 이미 조국의 그 여배우 스폰서 문제는 이미 재판이 진행 중에 있죠. 진행 중에 있어가지고 이제 이 유죄 떨어질 일만 남았는데 그거 징역 1년 이상 나올 겁니다. 이거. 김용호 거기서부터 구속될 텐데 그런 유형의 사건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이근대이 사건도 이제 검찰에서 이제 기소 들어갈 거고 한예슬 사건이 지금 이제 경찰 수사 단계인데 지금 그거 수사 안 받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을 싹 다 묶어서 명분적으로 지금 유튜버들 지금 줄줄이 구속됐죠. 그리고 그 정경심 그 안대 검색해줘봐요. 나 오늘 참 황당한 사건을 봤는데
난 모욕죄에서 실형 구형 나오는 것도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욕죄로 이 실형을 구형을 받았는데 정경심 안대에 대해서 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거를 막 모욕을 했다. 이 안대를 끼고 이 연모 씨가 우리가 아는 그 연모 씨 맞을 겁니다. 아마 우리가 아는 연모 씨 맞을 거예요. 그 검찰이 염 씨에게 모욕죄로 징역 6개월. 와, 모욕죄는 예전에 문갑식이 그 여자 아나운서 나온 거 보고 술 처먹고 블로그에다가 룸사롱 호스티스 같은 인간이 나왔다 그래가지고 벌금 200만 원 말했는데 그 당시 벌금 200이 최고였어요. 또 문갑식이 야 최고형 받았다 했었는데 이제 모욕죄로 징역 6개월 나오는 시대가 됐잖아요. 이제 안정권이 끝난 거죠. 이제 안정권이는 모욕죄로 이제 징역 가는 사회인데. 자, 그리고 또 이 염씨란 자는 또 엎드려 빌었어요. 뭐 사과드린다 해가지고 뭐 뻔하죠. 뭐 이런 자들이 엎드려 빌었는데도 징역 6개월이면은 근데 이런 정도면은 이거 징역 한 4개월 때릴 수가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예훼손과 이 모욕죄에 대해서 유튜버 대상으로 이 선고 형량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진 거예요. 제가 감옥 갔을 때하고 또 달라요, 이게. 너무 사회적 문제가 크고 허위사실 유포의 수준도 진짜 열심히 취재하다가 놓친 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그냥 거짓 선동하려고 작정하고 들어갔고 그 다 돈으로 처먹고 슈퍼챗으로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나 법원이 이해를 하는 겁니다. 이건 태블릿 PC에서 재구속된 사건은 완전 정치 사건이고 이 문제는 사회적 문제거든요. 이거 더 이상 놔두면 안 된다라는 게 지금 공감대가 돼 있어요. 제가 안정권 사건 들어가서 판사한테 제가 한 3분 동안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까? 왜 요즘 유튜버들은 허위사실 유포해놓고도 정정과 사과를 하지 않는지. 돈 때문에 더 세게 치고 더 세게 부풀리고 이렇게 간다. 그래서 이거는 법원이 단죄해주지 않으면은 이건 악순환을 막을 길이 없다. 제가 이제 김용호 사건, 이 안정권 사건 모든 재판부에다가 제가 다 이 탄원서를 넣을 건데 이 자들도 이제 너무 많이 쌓였기 때문에 충분히 그러니까 다른 정치적인 고려 안 하고 법원 내부와 경찰 내부에서 야 이제는 더 이상 아무리 문재인이 제일 귀여워하는 놈들이어도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다. 이거는 더 놔두면 안 되겠다. 특히 이게 한예슬 사건 때부터 엄청나게 이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김용호 이번에 자빠져 쓰러지고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이제는 얘들 잡자.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문재인 뭐 임기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그래서 세 놈을 한꺼번에 잡는다 그러면은 이거는 안 풀어줄 수 있다 이번에. 그 체포를 하면요. 체포된 다음에 48시간 안에 이제 이 경찰이 영장을 신청하거든요. 그럼 검찰이 영장을 이제 발부해서 이제 법원에게 이제 가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는 건데 이번에는 되든 안 되든 이 영장 발부가 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이거 계속해서 또 피해를 현재 진행형으로 늘려나가고 있으니까 그 사건도 있죠. 김병민 사건. 김병욱인가요? 그 뭐지? 아니 아니 이거 안 차려도 되고 그 성폭행 사건 그거 국회의원에 이거 안 차려도 된다니까. 예. 성폭행 사건 김병욱 의원인가요? 그거 만약에 그 사건에서 그것도 지금 경찰 조사 안 받는다고 도망다니고 있죠, 얘네들. 그 사건에서 최대 문제가 이 재연을 한 거거든, 재연을. 완전히 그냥 강간을 한 것처럼 재연을 만든 부분들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사전 구속이 가능한 상황이죠. 근데 이렇게 사전 구속을 시켰을 때 3명을 한꺼번에 저는 여기까지도 보고 있을 거라고 보는데 명예훼손 사건은 이제 공범 여부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명예훼손 사건은. 근데 이 자들은 셋이 나가서 같이 히덕거리고 떠들었기 때문에 셋 다 잡으면 끝나는데 이 사기 횡령 정치자금 문제는 이 공범 여부가 정말 중요하죠. 누가 저거 기획했고 처음에 누가 있냐에 대해서 그거를 수사하려고 그러면은 저것들 3명을 한꺼번에 구속시켜 놓으면 수사하기 굉장히 편하죠. 이 선관이나 이 검찰에서 수사하기는. 네. 말을 못 맞추니까. 그리고 불법 정치자금을 준 정치인 30여 명, 민경욱 플러스 정치인 30여 명에 대해서
감옥에 가다 놓고 저는 김세희나 이런 애들 가다 놓고 책상 한번 치면 술술 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김세희한테 돈 받아먹은 정치인들 이제 이름 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걸 만약에 구속을 시키지 않고 불구속으로 수사하면요, 김세희 수사 받겠습니까? 또 도망 다니고 또 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거를 구속시키려면은 최소한 7, 80%의 수사가 진행이 돼야지만 구속을 시킬 수 있는데, 이번 걸로 구속을 시켜놓고 만약에 불법 정치자금과 사기 횡령을 조사하려고 그러면은 너무 쉬워지는 거죠, 수사가. 특히 그 30여 명의 그 김세희한테 돈 받아먹은 인민당 정치인들 안 받았다고 우길 거 아니에요. 안 받았다고. 근데 김세희는 이제 감옥에서 검찰한테 겁먹고 다 불 거 아니냐고. 누구누구 줬다고. 이게 지금 타이밍이 이걸로 구속을 시킨 다음에 지금 이제 9월이잖아요. 얘네들의 이 불법 정치자금하고 사기 횡령 한 12월, 1월에 터트린다 생각해보세요. 인민당의 정치인들 30명 걸려있다니까요. 보수는 그냥 초토화되는 거고요. 부정선거 사기꾼들은 초토화되는 거고, 대선 앞두고 인민당 후보가 누가 되는지 몰라도 심각한 타격받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명예훼손뿐이 아니라 그것까지 잡으려고 지금 체포를 하는 게 아닌가 그래요. 만약에 그거면 이제 얘네들은 못 나와요. 만약 그거라면 얘네들은 이제 평생 못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관계된 정권이 만들어지면요, 이것들 다 제가 특별법 만들어가지고 다 사형시켜 놓는다고 저는 주장할 거기 때문에 얘네는 인생 끝났어요, 이제 이거는. 다만 이 문재인의 이 무한한 사랑, 저것들 정말 보수 잘 죽였다 해서 문재인이가 어느 정도 전화해가지고 얘들 풀어, 더 써먹자. 그러면 또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자들의 이 앞으로 행보가 아니죠. 이제 문재인이 얘들을 어떻게 써먹냐에 대한 결단. 더 사냥개를 풀어서 써먹을 건가? 아니면 지금 잡아먹을까? 지금 그 차이거든요. 보수는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된 거예요. 이것들 때문에. 인민당 현역 젊은 정치인 30명이 걸려든 그 비리 게이트 이거 터트렸을 때 어떻게 버틸 겁니까, 이거. 부정선거 사기꾼 놈들을 정말 다 파묻어야 돼요, 이거 지금. 부정선거를 캔다면 좋다 이거야. 이것들이 돈 처먹고 있는 거 다 알았잖아요. 그럼 선을 그어야지. 같이 처먹었잖아요, 지금. 민경욱 이놈. 그나마 전광훈 목사는 완전히 선 걷어요, 가세현 놈들하고. 심지어 민경욱하고는 선 완전히 걷어요. 제가 부정선거 놈들을 용서하지 않겠다는 게 그거거든요. 하려면은 전광훈 목사처럼 하던지. 그걸로 전광훈 목사가 뭐 돈 걷어갔습니까? 이 가세현하고 민경욱. 근데 이게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전 목사도 피해 많이 보겠어요. 이게 만약에 수사가 들어가면.